편의점 알바라도 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번쯤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에게 나이가 많아 곤란하다 고 면전에서 말한다면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최저임금도 다 주기 아깝다 는 눈치를 준다면 그때도 과연 웃으며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어두운 상상이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60대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11만 명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여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는 것이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40년 경력을 바친 대기업 부장이었지만 스마트폰 앱 하나에 좌절하고 나이가 많다 는 말 한마디에 수십 번 문전박대당해야 했던 한 60대 신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올해로 62세가 된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얼마 전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직 막내딸의 결혼이 남아 있었고 아내와 둘이 살아가기엔 매달 통장에 들어올 13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한번 제대로 내기 겁이 났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 구직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작은 글씨들은 눈앞에서 뱅뱅 맴돌았고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절차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 결과 일자리를 찾는 노인 10명 중 무려 7명이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수 씨 역시 이제는 앱 하나 제대로 못 쓰면 취직도 못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씁쓸한 현실을 절감하며 첫 번째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이력서를 완성한 김영수 씨는 카페, 물류창고, 음식점 등 가릴 것 없이 수십 곳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스마트폰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연락이 오는 곳에서는 젊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이번 채용은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한 경제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로 적발된 사업장만 1000곳이 넘었습니다. 20대 우대. 같은 문구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대놓고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김영수 씨는 자신의 40년 경력과 성실함이 나이라는 숫자 하나에 전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김영수 씨는 한 건물의 야간 경비원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휴게 시간은 각종 민원 처리와 수시 순찰로 인해 이름뿐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의자에 기댔다가 관리소장에게 젊은 사람만큼 빠릿빠릿하지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죠.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많은 노인 근로자들이 일이 끊길까 두려워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돈을 벌고 있다는 안도감보다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서러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40년간 쌓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존엄성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씨의 씁쓸한 현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그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 빈곤율 OECD 1위 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말이 무색할 만큼 뿌리 깊게 박힌 연령 차별 문화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며 불거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60대 신입에게 냉혹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영수 씨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2년 먼저 명예퇴직한 58세 박지혜 씨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자신의 IRP 계좌와 개인연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퇴직 후 최소 3년간은 구직 활동 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서둘러 일자리를 찾는 대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1인 미디어 제작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동시에 평생 취미였던 화초 가꾸기 경험을 살려 지역 커뮤니티에서 반려식물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지혜 씨의 진심 어린 자원봉사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보조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돈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며 얻은 자신감으로 자신만의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 버는 일자리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김영수 씨처럼 좌절하지 않고 박지혜 씨처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점검하고 시작해야 할 4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이, 생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존 시간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 전환시 예상액까지 모두 꺼내놓고 월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끝나야 언제부터 최소 얼마를 버는 일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쫓겨 아무 일이나 시작하는 비극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과거의 경력이 아닌 미래의 쓰임새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부장이었는데 하는 생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나의 경험과 기술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40년간의 꼼꼼한 회계 경험을 소상공인을 위한 장부 정리 컨설팅으로 사람 관리 능력을 지역 사회의 갈등 조정 상담 봉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에 적힌 직함이 아닌 내가 가진 경험의 본질을 파고들어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문맹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지역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디지털 교육을 받으십시오. 구직 사이트 가입, 온라인 서류 제출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기술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월급 통장이 아닌 관계 통장을 채워야 합니다. 통계에서도 보이듯 고령층의 재취업은 여전히 지인 소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동네의 작은 동호회,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새로운 관계의 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관계 통장.
이때로는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60대 신입의 현실은 분명 냉혹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단지 불안감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경고 등이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 세상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생 이막이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 멋진 시작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